안녕하세요. 국제재활필라테스협회 수석 강사 김유정입니다. 오늘은 298기 조성경 선생님과 또 재미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명찰이 지금 성함이 좀 바뀌었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조성경 선생님으로 알았었는데 조승현이라고 적혀 있네요. 네. 어떻게 이름을 바꾸신 거예요? 네, 이름을 바꾸는. 이 새로운 이름으로 또 새로운 각오로 뭔가 또 일을 시작하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있는데, 선생님은 298기 저와 함께 2024년 10월 한 중순? 10월 말일이네요. 말쯤부터 해서 12월 중순쯤에 끝났던 기수인데 지금은 한 3개월 넘게 이제 시간이 흘렀는데 선생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금 뭐 수업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수업을 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있는 센터에서 전임으로도 있으면서 전임으로? 일을 하고 있어서 등록 상담이나 이제 관리하는 업무, 그리고 마케팅 업무까지 지금 같이 하고 있어요. 보통 처음 수업을 시작하는 선생님들이 전임 강사로 들어갔을 때 저에게는 조금 이제 힘들다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 했었는데 선생님 어때요? 괜찮아요? 일은 쉽게 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그리고 초임이기도 하고 해서 전임으로 하고 있는 게, 막 완벽하게 쉽고, 뭐, 내 몸에 맞는 옷 같고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아직까지는 비타민 힘으로 버틸 만큼은 됩니다. 비타민 힘으로? 네, 그 정도는 됩니다. 수업 외에 또 하는 일들이 꽤 있잖아요. 네. 상담도 하고, 네. 그래서 약간 그 마케팅, 영업 관련된 것도 하고, 아니면 센터 관리? 네네. 이런 일들도 할 텐데, 처음에는 수업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맞아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전임 강사를 바로 시작하게 됐지? 이게, 제가 사실은 자격증을 따야지를 마음먹은 계기 자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센터의 원장님으로부터 이제 주입된 원장님? 네. 원장님은 뭐 아는 지인이에요? 원장님이 저의 혈연이에요. 그래서 혈연이면 네. 뭐 어머니, 아버지, 네. 뭐 언니, 오빠? 네, 언니입니다. 언니? 네. 언니분의 센터구나. 예. 그러면 여기 자격증 과정에 올 때 언니분의 어떤 추천? 네, 소개로. 소개? 네. 언니분께서 이제 필라테스 센터를 운영하는데 선생님한테 왜 자격증을 따오라고 했을까요? 원래 지금 일하고 있는 센터가 개인 레슨만 하는 센터였어요. 원장 직강으로 그냥 1:1만 계속해서 고집하다가 언니분이? 네. 계속 고집하다가 이제 회원님들이 그룹 레슨도 혹시 열어주실 수 있나요? 계속 이제 요청을 한 거예요. 와, 센터가 잘 됐구나. 네, 그래서 이제 그룹 레슨을 늘리면서 이 관리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 필요해진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이 말고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 선생님은 어떤 일을 했어요? 그전에? 저는 이제 연구하는 일을 조금 했었어요. 뭘 그래서 연구했을까? 프로젝트 단위로 일을 했어요. 어떤 연구예요? 뭐 연구는 엄청 많잖아요. 네, 저는 이제 심리학을 이제 전공을 하고. 심리학? 예. 심리학. 네. 어려운 공부인데? 쉬운 공부는 없죠, 사실. 그래서 MBTI를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잘 아는 정도인데요. 그렇죠. 네. 네, 그 정도예요. 네.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는 동생에게 직장도 다니고 있었을 텐데. 당시에는 제가 직장을 오래 다니다가 프로젝트 단위로 이제 그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는 단계였어요. 그래서 불규칙적으로. 네.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는 시점이랑 이제 다 이제 겹쳐서 지금 허리도 너무 안 좋고 막 이런 상황이었어요. 사실 그때가. 그럼 이 일도 뭐 오래 앉아 있거나 뭐 이런 일인가요? 그쵸. 밤도 새고 뭐. 밤도 새고. 그래서 선생님도 허리가 좀 아프고. 네. 그래가지고 그때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는 시점이랑 개업을 하는 시점이 딱 겹친 거예요. 그래서 그룹으로 이렇게 전환하려고 하는 그 시점이랑? 네. 그래서 그룹 레슨을 열 때 한 2-3개월만 와서 도와달라. 원래 처음은 이거였어요. 그러면은 원장님이 도와달라고 한 건 수업을 하라고 한 건 아니고 관리하고 막 이런 부분을 네네네. 그랬는데 이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상담을 제가 잘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MBTI 잘하니까 잘 아니까 이분은 말씀 많이 들어드리면 등록하시겠다 하면서 들어드렸더니 등록하시고 뭐 이렇게 해서 이럴 거면은 수업도 그렇죠. 그럼
언니분의 적극적인 추천이 있었네요. 예, 언니의 적극적이고. 우연치 않은 또 기회가 네네. 선생님이 온 건데, 네. 이 전 일은 뭐, 지금은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이제 오퍼가 들어오기는 해요. 이거 뭐, 보고서를 써달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오, 그럼 어쩌면 또 투잡으로 일을 하고는 있네요. 규칙적이진 않지만. 지금 전임에 완전 몰두하고 있어서. 여기에 이제. 뭘 이렇게 하지는 않고 완전히 있습니다. 이직을 하기는 네. 했지만, 이 전의 일도 완전히 또 놓은 건 아닌. 네, 그렇죠. 상태. 맞습니다. 왜냐면 너무도 전문적인 일을 또 하셨었으니까. 아, 그런 상황이구나. 그러면 가서 언니분의 센터를 운영하고 할 때, 제가 봤을 때는 이 전의 일은 사람을 대하는 일은 되게 잘하셨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제가 이게 검사 개발 이제 연구를 하는 거라서, 심리학에서 좀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 중에 하나가, 원래 눈에 잘 안 보이고 만져지지 않는 거를 재는 게 되게 중요해요. 심리학에서는. 그래서 우울한 사람을 몇 점 이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뭐 이렇게 우리가 자를 만드는 일을 하는 걸 제가 했었어요. 그렇지. 연구니까. 예, 그래서 객관화하는 거. 전 컴퓨터랑만 같이 했고요. 사람이랑 안 하는 거 같아요. 네, 그랬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렇지, 이런, 눈에 안 보이는 심리적인 것들을 수치화하는 뭔가 맞습니다, 그런 것들, 맞습니다. 통계하고 이런 거. 예. 그렇지만 그래도 사람의 어떤 심리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하는 일이었으니까 아까 선생님 얘기했잖아요. 상담하고 등록률이 높아졌다. 아무래도 네. 선생님의 이전 일과 좀 관련이 있지 않았을까.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 네. 언니분이 선생님의 무엇을 믿고 가서 자격증을 따와 그리고 여기 와서 수업까지 해 라고 했을까. 아예 운동이나 아니면 필라테스 쪽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네네. 그렇지 않다면 뭐 이 일을 하기에 언니가 봤을 때 어려운 부분이 되게 많을 텐데 이렇게 적극 추천해서 자격증을 따오세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 일을 시켜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건 선생님의 그런 어느 정도의 여지가 있었을 것 같은데 선생님 이전에 뭐 운동이나 이런 거 관심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운동을 좀 했었어요. 운동을 또 했어요? 네. 무슨 운동 하셨었어요? 태권도를 좀 했어요. 했었구나. 태권도. 네. 그냥 취미로? 메달도 몇 개 있고요. 취미는 예. 메달권까지 네. 갔으면, 꽤 많이, 네. 그랬구나. 그랬었어요. 그러면 이해가 됐어요. 다시 정리하면 언니분이 센터를 약간 더 확장하는 네. 어떤 시기에 사람이 필요했는데 선생님이 와서 도와주다 보니까 수업까지도 맡겨도 될 것 같은 남이 와서 하는 것보다 동생에게 좀 맡겨야겠다 해서 저희 이제 협회에 가서 자격증을 따오세요 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맞나요? 맞습니다. 정확해요. 그러면 언니분은 어떻게 저희 협회를 이렇게 추천을 했을까요? 여기 협회 인스타그램이랑 그 유튜브에 올려주시는 컨텐츠들이 되게 좋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언니분, 원장님께서 다시 말해. 네, 그냥. 그래서 이제 여러 번 확인을,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사실. 네. 근데 확인을 할 때, 이건 허리 아플 것 같은데, 우리 회원님들이 하시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안 보게 되는 채널들이 많이 있었는데, 원장님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올라오는 이제 자료들을 보았을 때 안전하게 운동하기에 참 좋은 동작들이 많았고 설명도 정확하게 해주시더라. 여기 가서 자격증 따면 정확하게 공부할 수 있겠다 하고서 저한테 이제 추천을 해줬던. 그러면은 이제 언니이자 원장님은 저희 어떤 인스타나 뭐 블로그나 등등의 어떤 자료들을 그냥 스스로 보시고 저희 협회를 선생님에게 추천해 주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랬구나. 네. 그러면은 지금 수업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바로 수업을 줬나? 자격증 과정 끝나자마자 선생님에게? 그거는 제가 거절했고요. 선생님 내가 겁이 많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어떤 간략한 형식의 면담과 그리고 연구 수업을 했어요. 원장님 대상으로. 네. 그러고 나서 이걸 적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제 좀 강사로 일하는 게 정말 적절할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약간 관문이 좀 있었고요. 원장님이. 네. 그냥 호락호락하지 않은 분이세요. 그랬네요. 언니 동생 사이지만 일은 일이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1월부터 조금씩 일주일에 한 2-3번씩만 이제 한 번씩 하다가 3월 지금 이번 달부터 지금 제대로 시작을 했어요. 또 많아지셨겠구나. 네네. 그럼
언니지만, 예. 혈연 관계의 언니지만, 예. 수업을 또 바로 준 게 아니라, 예. 어느 정도 절차를 거쳐서, 네. 면접 아닌 면접. 그렇죠. 그런 거네요. 네. 그리고, 연구 과정. 네, 그렇죠. 그런 것들 포함해서, 그렇게 언니분이 굉장히, 객관적이시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또 맞아요. 원장님 하고 계시고, 네. 센터가 잘 되고 있지 티예요. 않을까. 예. 수업하는 건 어때요? 어렵지 수업이요. 않아요?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생각보다 좀, 흥미로운 부분들도 있어요. 흥미로운 부분? 예. 확실히 여기서 이제 저희 과정 중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한번 어깨 아프신 분 나오셔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하고 이제 테스트를 하고 그다음에 운동 진행한 후에 바뀌는 걸 바로바로 이제 확인을 하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저도 잘 배워서 운동 전에 사전 테스트를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운동을 끝나고 나서 사후 테스트를 꼭 하고 있어요. 오, 그걸 뭐 매 수업마다 하세요? 네, 매 수업마다 하고 있어요. 우와. 대신에 되게 짧게 간략하게만 하고 있기는 한데 그래서 이제 뭐 골반의 정렬 그리고 눈 감고 걸었을 때 보행의 이제 불균형이나 균형성 그리고 이제 고개 돌렸을 때의 가동성, 가동성 뭐 이런 정도의 아주 간단한 걸 보고 나서 이제 끝나고 나서 확인을 했을 때 거의 보행 빼고는 거의 다 100% 지금까지 좋아지고 있어요. 좋아지고 있어요. 회원들의 만족도가 그래서 다 웃으시면서 행복해 하시면서 그러면 이 과정에서 공부를 하며 선생님이 습득했던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가서 매 수업마다 진행을 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비포 애프터를 회원분들에게 알려주는 어떤 형식들을 계속 처음에 어려울 수도 있는데 선생님 대단하다. 네. 어려웠죠. 저도 어려웠는데 그래서 막 사전 테스트만 하고 집에 보내드리고 사후 테스트를 못하고 까먹고 제가 까먹고 그치 이제 과정적인 네네 그랬었던 적이 있으나 그래도 거의 대부분 이제 고개 가동성이 좋아지시기만 해도 엄청 만족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럼요. 그것도 선생님이 비포 애프터를 보여주는 어떤 작업들을 계속 했으니까 네네. 저희 과정에서 그거 말고 또 어떤 도움되는 부분들은 없어요? 수업할 때? 거의 과정 중에 했던 거를 저는 복습하면서 지금도 시퀀스를 짜요. 복습을 어떻게 해요? 영상을 보면서. 저희 영상으로? 반복해서 영상 공부도 하시구나. 네, 영상도 보고, 또 제가 이제 적어놨던, 말씀하셨던 뭐 부분들이라던가. 네. 그리고 저희 실습을 할 때도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 더 좋다. 뭐 이런 거를 다니시면서도 말씀해 주시는 게 있어요. 영상에 담기지 않은 그런 꿀팁들이 있습니다. 있죠. 그때 당시에는 사실 강사를 길게 할 생각으로 사실 자격증을 준비하진 않았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하면서 적었어요, 그냥. 근데 나중에 되고 보니까 그게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선생님이 이 과정 끝나고 뭐 의도치 않게 일을 바로 하게 되는 어떤 상황이었고, 이 과정에서의 그 내용들을 또 빨리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선생님을 지금까지 좀 더 빠르게 발전할 수 있게 하지 않았나. 사실 우리 종강 때 성형쌤, 이제 승현쌤이잖아요. 맞습니다. 승현쌤한테 우리 종강 그 회식 자리에서 다들 그 얘기 선생님 기억나요? 선생님은 필수저예요. 이런 얘기를 했었던 기억나요? 필라테스 금수저라고. 바로 가자마자 수업을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부럽다, 막 이런 얘기들을 같은 기수 선생님들이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그것도 선생님이 가서 그냥 하는 건 아니었고 선생님이 지금 그런 상황이 닥쳐지니까 영상도 빨리 찾아보고 그냥 그때는 지나갔지만 또 다 지적지적 하면서 공부하면서 지금 준비하면서 지금 이렇게 좀 발전하지 않았을까 하니 촬영 관계에 뭐 언니분께서 센터를 하든 아니면 내가 이력서를 내서 면접을 보고 센터에 들어가든 결국은 뭐 취업 과정에서는 약간의 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수업할 때는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준비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죠. 맞아요. 언니분께서도 잘 준비가 안 됐으면 수업에 넣어주지는 않지 않았을까 그런 맞아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수업하면서 혹시 뭐 에피소드 없어요? 실수를 했다거나 실수 아니면 인상 깊게 뭐 나에게 좀 감동을 줬거나 그런 회원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분들도 계시고 회원님들 중에 사실은 제가 원장님이 하시던 수업을 받았어요. 물려받았어요. 부담스러운데? 엄청 부담스럽죠. 그리고 이제 막 사실
그리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혹시 환불을 요청하시면 어떡하냐. 그치, 처음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처음 수업을 딱 들으시고, 그다음부터 이제 예약을 안 하시는 거예요. 긴 시간 동안.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 수업을 들으시다가, 언제 한번 또 기회가 되셔서 오셔서 수업을 들으셨는데, 그 다음 수업에 샌드위치를 갖다 주시는 거예요. 아, 예전에는 네. 오다가 안 오셨던 분인데 네. 좀 지나고 다시 한번 왔었는데 네네. 샌드위치를 건네줬네요. 저는 오해를 크게 하고 있다가 아니었구나. 다행이다. 음.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뭐 이렇게 먹을 거를 갖다 주시는 회원님들이 계시고 또 이제 다행스럽게도 또 이제 내일 제가 또 수업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정원이 다 찼어요. 모든 수업이. 그래서 네. 그래서 거기 네. 몇 대 몇이에요? 저희는 3대1입니다. 3대1. 와, 네. 수업마다 지금 다 찼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와, 선생님 멋있다. 다행스럽게도. 와. 지금 종강한 지 사실은 한 3개월 정도 가량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취업 과정에서의 약간 기간적인 문제는 있을 수 있으나 결국 선생님이 열심히 수업에 대해서 준비를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체험을 했고 그 와중에 선생님의 경험치가 생겨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쉬운 건 아닌데 선생님의 다행이죠. 예전에 하셨던 일이 혹시 네. 이 일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나요? 그렇죠. 예전에 일이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심리, 검사 개발이라고 할게요. 검사 개발, 심리적인 것에 대한 네, 연구, 검사, 개발하는 맞습니다. 사람. 네네.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네. 혹시 그 일이 지금 하시는 일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수업할 때. 수업할 때요. 네, 회원님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많이 도움이 돼요. 왜냐면 강도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뭐 0에서 100이 있다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아지는 정도를 확인을 하고 사전 사후 측정을 한다거나 그리고 또 처음 등록하시는 회원님들이 계시는 경우에 보행 뭐 아니면 근골격계 질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더 말씀을 드리고는 있어요. 이제 생각해보니 선생님은 연구원이었네요. 그랬으니까 이걸 수치화하고 예. 전후 비교하고 이게 선생님은 네. 어렵지 않았네요, 생각보다. 그런 쪽으로 먼저 사고가. 예. 네. 예. 보통의 필라테스 강사들은 처음에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선생님, 연구원이었고, 수치화, 게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심리적인 것도 수치화하고 객관화하고 하는 게 선생님 일이었으니까, 이 일을 할 때도, 예를 들면 전후 비교하는 네. 것들이 선생님 머릿속에서는 꽤, 익숙한 일이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잘했구나. 어때요? 비포 애프터 차이가 사람들이 이렇게 좀 드라마틱하게 많이 나와요? 네. 드라마틱한 분들도 계시고 지금 나아지고 계시는 회원님들이 훨씬 더 많으시긴 한데 저희가 3대1 센터고 네. 소규모이기 때문에 내향이네. 또 여기저기 센터에서 많이 상처를 받고 돌아오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정말 통증이 정말 오래되신 만성 통증이신 회원님들도 계시고 아니면 정말 성장기 때부터 아예 측만이 있으셨다거나 그리고 또 뇌 관련 질환이 있으셔서 조금 더 이제 개인 레슨 통해서 더 도움을 받으셔서 지금 이제 운동을 그룹 레슨을 열심히 하고 계신 회원님도 계시고 뇌 쪽으로도 문제 있을 분들이 있구나. 네, 좀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그런 그냥 어깨 아파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좀 더 이제 질환이 있고 질병 코드가 있으신 분들이 오시는 경우가 좀 더 많아요. 저희 센터가. 좀 재활 쪽으로 좀 더 특화되어 있는 센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좀 더 많이 아프신 분들이 선생님 방금 얘기한 것처럼 네. 어디 다른 센터 가서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지만 내향인이거나 몸이 또 많이 아프면 또 마음도 많이 그렇죠. 아프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때요? 선생님이 케어하기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신경 쓸 게 많긴 해요. 왜냐면 조심해야 되는 동작들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또 불수의적으로, 그러니까 의도적이지 않게 원하는 동작이 안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른쪽은 잘 수행을 하셨는데 왼쪽이 안 되신다거나, 근데 그걸 이해를 스스로 못 하시거나, 회원님이. 그쵸. 근데 그런 거를 인지시키는 것부터가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신경 쓸 건 더 많은데, 그래서 애프터가 완전히 바뀌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요. 아예 기저선이 낮으니까. 낮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회원님께 공의를 구하진 않았지만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한번 말씀드리자면 그분도 이제 원장님이랑 오래 개인 레슨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한쪽이 뇌경색이 좀 있으셔가지고 오른쪽을 좀 어려워하세요, 쓰시는 걸. 그래서 이제 어떤 동작을 이제 뭐 제가 기본적인 동작을 말씀을 드렸을 때 손 모양이 이게 원래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죠. 이제 그거를 제가 많이 뭔가를 하진 않았지만 정확하게 이제 운동하자. 우리는 다른 거 안 하셔도 된다. 많이 안 하셔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운동을 좀 진행을 하고 나니까 발바닥이 아프던 게 사라졌어요. 뭐 이런 그런 얘기들을 오실 때마다 선물처럼 이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수업 때마다. 피드백을? 네. 머리가 아파서 잠을 못 잤는데 그래도 좀 머리 아픈 건 좀 가셨어요. 이런 식의 얘기들을 좀 해주시니까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걸 말씀해 주시는 것 자체가. 그럼요. 네, 보람이 엄청 느껴지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무섭진 않으셨어요? 선생님이 운동을 처방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보다 좀 더 전문적인 재활센터인 것 같은데 어렵진 않았어요? 무섭거나? 그래서 저도 엄청 찾아보고 선생님을 더 네. 공부하게 만드는 네. 어떤 상황들이 꽤 있었구나. 맞아요. 이게 저도 이게 제 성격이 이렇게 좀 애매한 걸 싫어해요. 연구원. 정확한 수치. 그래서 이제 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걸 전달하기가 싫은 거예요. 제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뵙게 됐을 때 제가 그럼 더 알아보고 혹시 원장님과 상의하고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나 정확하지 않으면 아니면 정말 확신 있게 말씀을 드려요. 우리 이런 습관 조금 이렇게 고쳐볼까요? 이렇게 바꿔볼까요? 이런 얘기들을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는 확신을 가지려고 저 나름대로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어서 어렵지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게 과정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게 저는 선생님의 수업에서 들었던 에피소드가 되게 많이 기억에 남았거든요. 그래요? 네. 어떤 에피소드가 제일 나왔을까? 그때 골반뼈가 없으신. 맞아요. 네. 골육종. 네. 그래서 그분의 그 사례를 듣고 물론 오랜 기간이 걸렸고 개인 레슨이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이 삶을 바꾼다는 어떤 철학이 저한테 있어서 조금의 변화가 우리 가는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생각으로 무릎 우리 느슨하게 쓸게요. 뭐 이런 얘기들. 그런 거를 저는 끊임없이 그냥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안전하고 제일 바른 것들. 그래서 어렵지만 그렇게 막 고통스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행히. 선생님 멋있다. 사실은 제가 기억하는 성경쌤의 모습은 이런 이전에 어떤 일 하셨는지도 사실 그때 물어보지는 않았었어요. 그리고 그냥 선생님이 항상 조금 유쾌하고 유머러스하고 또 밝게 웃는 모습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았고 마지막 종강날 저는 언니가 운동센터를 하고 있어서 바로 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가서 해야 됩니다. 일단 가서 부딪혀 볼게요 하고 헤어졌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 와서 또 그 이후로 이제 처음 만나는 거니까 보니 눈빛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여기다가 명찰도 멋있게 차고 왔는데 완전히 좀 3개월이라는 시간이 조금 그 이상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많이 전문성이 있어 보여서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냥 선생님 사실은 언니니까 그 필수저니까 그냥 가서 설렁설렁 하다가 선생님이 좀 안 맞고 지치면 안 할 수도 있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그런 약간의 추측을 했었는데 오늘 들어오시는 모습부터 지금 얘기하는 모습 보고 되게 많이 놀랐어요. 선생님은 제가 얘기하는 것들 뿐 아니라 그 외적인 것들까지도 더 많은 것들을 지금 수업에서 하시는 것 같아요. 스스로가 많이 더 깨닫고 좋은 수업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오늘 또 우리 선생님 오셨을 때 마음이 뿌듯하고 또 많이 또 놀라는 부분도 있고 혹시 우리 과정 중에 임팩트 있는 기억에 남는 어떤 일들은 없나요? 임팩트? 저랑 같이 했을 때? 임팩트요. 아까 그 고육종 분의 예. 에피소드도 있었다고 했는데 네네. 그냥 선생님이 이제 지나고 3개월 동안 수업을 하다 보니 저랑 함께 했을 때 그 기간 중에 예를 들면 같은 기수 선생님들과의 분위기나 아니면 뭐 저의 수업에서의 어떤 뭔가 딱 떠오르는 뭔가가 없었나요? 떠오르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이게 저는 계속 그 강의 과정을 영상으로 보니까 저는 아직 거기 머물러 있어요. 선생님 그렇게 열심히 봤구나. 그래서 맞아. 이게 이제 하나만 딱 꼽기가 조금 어려워서 약간 대답을 주저했는데 지금은 계속해서 떠오르는 거는 선생님이 해주셨던 어떠한 원칙들 있잖아요. 우리 난이도 낮추는 방법,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소도구를 활용하는 방법, 외적 지시 방법들, 이런 것들. 공부를 엄청 하셨네. 아, 네, 이런 게 것들. 진짜로 도움이 많이 된다는 실제로 생각을 하고 나가서 있어요. 봤을 때, 수업을 봤을 때. 네. 그게 없었으면은 정말 힘들었을 것 같은 게 3대1이다 보니까 약간 1대1과 그 그룹 레슨의 사이에 경계가 있거든요. 그쵸. 네. 왜냐면 개별적인 관심을 요하는 회원님들이 오시고, 그쵸. 또 완전한 그룹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그룹으로 상대를 해야 되는 이제 강사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럴 때 한 분 한 분씩을 다 봐드리면서 난이도를 낮추는 원칙이 저한테 없으면 당황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그렇죠. 손목 아파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그렇죠. 네, 난이도 기울기를 바꾼다던가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울 때가 있는데 그거를 거의 그냥 달달 외우듯이 이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구나. 3대1 할 때도 거의 1대1에 가깝게 선생님 케어를 해준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해야 안 아프시고 운동을 하세요. 맞아요. 네. 저는 안 아프게 운동하고 괜찮아지는 삶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면 선생님은 지금 뭐 이전의 일을 뭐 완전히 관둔 건 아니지만 지금 필라테스 강사로 이직을 한 상태잖아요. 앞으로의 어떤 더 큰 꿈이나 가고자 하는 목표점 뭐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언니 센터 뭐 가업으로 물려받나? 뭔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뭔가 일을 하면서 뭔가 나를 어디까지 내가 끝까지 어디쯤까지 가고 싶다. 뭔가 목표? 꿈? 뭐 없을까요?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놓고 있기는 한데요. 이렇게 제가 진심이 될 줄 몰랐기 때문에. 그러게요. 저도 선생님 목표 보고 깜짝 놀랐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눈빛이 너무 진지하고 또 너무도 깜짝 놀란 만큼 빛이 나고 있어서 오늘 얘기하면서도 더 그렇지만 많이 놀란 상황이에요. 이제 승현쌤, 성경쌤, 승현쌤. 놀라게 앞으로 가고 싶은 어떤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지금 하는 일에 지금 시작한 일에 좀 더 몰두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센터에 있는 회원들에게 좀 더 집중하고. 네. 그래서 뭐 필요한 자격증들을 지금 좀 따려고. 더 필요한 자격증? 뭐 예를 들면 뭐 생활체육 관련된 뭐 스포츠 지도사라던가 또 그리고 뭐 다른 더 많은 공부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알아보고 있다던가 아니면 학위도 좀 알아보고 있다던가. 학위까지? 지금은 여러 가지를 좀 두고 있습니다만 전 전직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렇네요. 너무 연관이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하는 일에 제가 그리고 이전에 했던 일을 접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저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해요. 데이터를 쌓을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건 너무도 선생님에게 큰 강점인 것 같아요. 데이터를 만들어가는 거. 그게 또 선생님의 어떤 경험치고 그게 선생님의 경력이 되니까 요게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인데 선생님은 그 부분에는 굉장히 큰 강점인 것 같아요. 데이터를 쌓아가면 선생님의 경험치가 되고 또 공부를 또 해나가면 선생님은 굉장히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서 좀 높은 곳에 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도 언니의 센터를 그냥 이렇게 원장님이 되는 건가? 지금은 아마 그래서 이제 그런 공부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고 나면 저도 저의 센터를 가지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언니의 센터 말고 선생님만의 센터. 이름은 같을 수 있겠죠? 어디 분점 뭐 이렇게. 그럴 수는 있겠으나. 선생님만의. 제가, 어떠한 장소를 가지고 저의 어떤 철학으로 또 누군가를 또 좋은 삶으로 이끄는 또 장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은 조금 더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일을 하면서부터 더 많이 들고 있어요. 혹시, 지금 필라테스 강사를 이제 시작하는 분들,
취업 활동하는 분들일 수도 있고, 이제 선생님처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선생님들 수도 있고, 혹은 필라테스 강사가 되고 싶어요. 근데 뭐,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고민만 하고 있는 분들에게 혹시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말은 없을까요? 제가요. 필라테스 강사를 하고 싶긴 한데, 이거 해도 될까? 내가?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필라테스 강사를 이제 막 시작하는 분들, 취업 활동하는 분들일 수도 있고, 수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 네. 왜냐면 지금 모두가 불안하고, 좀 그쵸. 두려울 수도 있고, 또 어렵고, 네. 처음에는 다들 그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에게 선생님이 지금 이 시점에서 해줄 수 있는 말 없을까요? 제가, 오래 걸어온 길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에 비전을 두고 있는 이유는, 저는 제가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필라테스가 좋은 운동이라는 걸 알아서. 아, 선생님도 변화를 느꼈어요? 네, 언제쯤 그렇죠. 느꼈어요? 그 얘기를 처음 들었는데? 아까 맞아, 허리 아프고 해서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 불과 작년의 일이에요. 작년이면 우리 가정 만나기 중이네요? 만나기 전에 제가 봄부터 시작해서 여름에 양말을 못 신을 정도로 허리 디스크가 좀 왔었어요. 자다가 깨서 못 일어난 적이 있어요. 놀랬겠다. 네. 그리고 제가 태권도를 할 때도 허리가 안 좋아서 좀 병원을 다녔었어요, 계속. 어릴 때 태권도 할 때도. 네네. 허리가 굉장히 안 좋으셨네요? 네. 그리고 체형적으로도 우리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엉덩이 뒤로 발사대. 네. 그런 체형이라서. 약간 이제 전방 각도가 심한. 네. 그래서 이게 좀, 제가 먼저 아파봤고, 제가 먼저 개선이 돼 보니까, 이렇게 괜찮아질 수 있는 시간이 짧게 둬도 되는데, 왜 다들 아파하면 그냥 살지? 라는 생각으로 저는 이거를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은 이 과정에서 선생님 허리가 이 짧은 기간 안에 나아졌어요? 네. 허리뿐만 아니라 어깨도 괜찮아졌어요. 어깨도 아팠어요? 네. 어깨 아프고 허리 아픈 게 네네. 우리 과정 중에 다 나아졌어요? 네. 스스로가 스스로를 처방한 거네요? 그것도 있지만 이제 원장님이랑 같이 이제 운동하는 시간도 좀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 프로젝트가 끝내면서 이 언니의 일을 도와주려고 한 이유들 중에 하나도 언니가 많이 도와줬어요. 당시에 허리 너무 아파서 못 움직이겠어 할 때마다 많이 도움을 줬어요. 와, 자매가 굉장히 서로 시너지를 주고 있었네요. 네네. 그래서 그 기간으로 따지면 한 6개월 정도인 것 같아요. 괜찮아지기까지 걸린 시간이. 근데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사실 허리 아프셔서. 맞아요. 그랬다가 놀래가지고 병원 가서 스테로이드제 맞고 그렇죠. 막 이런 어떤 루트를 다 똑같이 가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짧게 줄여줄 수 있는 운동으로서 아주 적합하다. 그리고 이러한 니즈는 계속해서 더 있으면 있지 줄어들진 않는다. 네, 100세 시대니까 있죠. 예. 그래서 가늘고 길게 운동하는 게 우리는 맞잖아요. 그렇죠. 꾸준히, 적절히. 네네. 그래서 이제 제대로 공부하고 정확하게 알려드리면 회원님들이 따라오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더 가져서 더 공부하려는 이유가 거기 있기도 해요. 이 업계의 어떤 비전을 보셨구나.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니까 그냥 하셔도 된다. 일단 시작하셔라. 선생님의 말을 정리를 해보면 내가 직접 경험을 해봤더니 아팠던 것들이 생각보다 금방 괜찮아지고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데 내가 직접 나가서 수업을 해보니 그런 방법을 원하는 사람들은 너무 굉장히 많아요. 많다. 네. 그 수요는 많으니 일단 필라테스 강사, 특히 이제 재활 필라테스 강사를 하고자 하는 분들 혹은 지금 이제 막 시작하는 분들 힘들고 좀 지칠 수 있으나 포기하지 말고 일단 하셨으면 좋겠다 그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앞으로의 비전이 있는 저희 재활 필라테스 쪽은 100세 시대 이제 죽고 싶어도 죽지 않는 그런 나이를 맞이할 때 근골격계 통증을 갖고 있다면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누군가의 좀 도움이 필요할 텐데 그게 이제 선생님 같은 분들이 앞으로 많이 나오게 된다면 이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하지 않을까 국민의 건강한 삶이 더 윤택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선생님과 함께 또 해봤습니다. 선생님이 여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일단 시작해 보세요 하고 저에게 멘트를 보내주셨어요. 네. 이건 이제 이춘재 선생님께서 한 얘기인데 그 말이 좀 저는 좀 마음에 임팩트 있게 와닿네요. 선생님이 한 번 더 얘기해주세요. 묻지도 따지지도. 이게 보험 파는 게 아닌데. 아하. 그 운동으로서 정말 가치 있다고 정말 많이 생각하고 있고, 우리 개인의 어떠함도 중요하지만, 각자의 어떠한 삶을 더 낫게 도와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운동이라고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필라테스를 내가 가르쳐도 될까가 두렵다면 그냥 여기 오시면 되고요. 여기는 네, 그냥 오시면 됩니다.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필라테스라는 직종이 괜찮을까로 고민하신다면 그거는 정말 해본 사람으로서 괜찮다고 보장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묻지도 따지도 말고 그냥 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렇습니다. 길게 얘기해봤습니다. 오늘은 298기 이제 선생님 성함 바꿔야겠다. 네. 조승현 선생님과 함께 또 재밌는 이야기들을 들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선생님들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